생존차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시간이 9시 30분인데요 점심 때도 그렇지만 저녁 때도 일찍 좀 문을 닫으시고 간 가게들이 많습니다. 자, 오늘은 2월 5일 수요일이고요. 저도 이제 마감을 마치기 전에 오늘 영상을 남겨놓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프랜차이즈 이 가맹점 상위 10% 안에 든 이 사장님의 고민, 이 주제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프랜차이즈 가맹점들 한 700곳 정도 되는, 전국에 700곳 정도 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을 하시는 사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이제 5년 전에 명예퇴직을 하시고 어떤 사업을 할까 고민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치킨집 창업을 하려고 하셨습니다. 이 많은 이 베이비붐 세대들이 창업을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아이템 1, 2가 치킨 그리고 카페, 커피숍, 그 분야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분 역시도 치킨집 창업을 고민했는데 이 불행인지 다행인지 본인이 하려고 했던 그 프랜차이즈 치킨집이 순위가 밀린 겁니다. 그 좀 핫했던 치킨집이었겠죠. 그래서 밀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치킨집을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퓨전 분식집 창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것도 저희 매장 아주 가까이에 있는 그런 퓨전 분식집인데요. 지금도 매장은 잘 되고 있어요. 저희 되게 가깝거든요. 여기서 잘 되는 거 보시고 5년 전에 결단을 하신 겁니다. 자, 가자! 고! 어디로? 여기서 차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는 나주 혁신도시. 5년 전이면 그때 혁신도시가 이제 조성이 돼가지고 이제 신도시로 개발이 막 시작됐을 때, 사장님은 집이 광주인데 차로 한 25분, 30분 정도 걸리는 나주 혁신도시 핵심 메인 상권에 둥지를 트게 됩니다. 사실 저도 나주 혁신도시는 초창기부터 제가 업무적으로 일을 좀 봐왔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공기관이 좀 입주해주고 아파트들이 좀 입주 초기 시절부터 업무상 그 공공기관 쪽 분야의 분들과 뭐 인터뷰도 하고 취재도 좀 하고 뭐 그렇게 해서 그쪽 사정을 좀 빨리 좀 알았었는데, 이제 상가들도 그쯤 이제 시작했을 때 사장님도 거기서 이제 도전을 하신 거죠. 이제 명예퇴직을 하셨으니까 종잣돈, 이런 뭐 퇴직금, 또 모아놓은 저축, 그걸 통해서 그 당시 가장 핫한 자리, 지금도 나주 혁신도시 여러분 상가 영상을 많이 보셨겠지만 혁신도시 상가는 정말 좀 암울하고 어렵습니다. 거의 한 10% 빼놓고 나머지 한 80% 이상은 거의 뭐 공실이 많고 또 폐업하는 곳도 굉장히 많아서 어떻게 보면 자영업의 무덤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힘든 곳이 혁신도시, 특히나 나주 혁신도시 상황인데요. 그래서 사장님은 그 속에서도 장사가 잘 되는, 어떻게 보면 상위 한 10% 안에 드는 이 상권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바로 앞에는 스타벅스 매장이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전국적으로 가장 장사가 잘 되는 그런 상권이라든가 입지를 분석하고 들어가잖아요. 그 스타벅스 맞은편에 25평 매장을 얻어서 그 속에서 퓨전 분식집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자, 11시 오픈해서 저녁 9시까지 오너 셰프죠. 직접 주방에서 조리를 합니다. 조리도 하고 운영을 합니다. 장사가 그래도 잘 됐습니다. 혁신도시가 다 힘들고 어려웠는데 5년 동안 사장님 열심히 하셨겠죠. 이렇게 또 새로운 인생의 또 출발을 위해서 퓨전 분식, 근데 퓨전 분식이라는 게 외식업 중에서 3D 업종을 골라라면 이 분식집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김밥 같은 경우는 뭐 손질할 재료도 많고 일일이 손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말고 볶고 지지고 자르고 해야 되는 게 분식업이죠. 종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퓨전 분식도 같은 업태라 보니까 종류는 많고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아침에 출근을 해서 밤늦게까지 사실 브레이크 타임도 없이 하루 종일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좀 장사가 잘 되니까 몸은 좀 힘들어도 이제 보상이 좀 어느 정도 됐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고민이 된 겁니다. 왜냐면 이 사장님 좀 들어갔을 때 이 매장의 컨디션 자체가 보증금 5천만 원, 그리고 시설 집기, 인테리어 이런 비용들이 1억이 들어갔습니다. 다 합쳐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이 사업 투자비가 들어갔었는데요. 임대료가 굉장히 좀 비싼 편이죠. 보증금 5천에 임대료는 275만 원, 매장 25평 규모의 나주 혁신도시에서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셨는데요. 매출은 그래도 잘 될 때는 뭐 100만 원 이렇게 이상도 하시고 이렇게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고정 비중이 계속 높아지는 거죠. 일단 임대료가 높은 편이죠. 이 지역에서 275만 원이라는 거는 굉장히 높은 축에 속합니다. 이 고정비가 그렇게 나오고, 또 인건비 자체가
알바를 쓰더라도 나주에서 사람 구하기가 힘드니까 지금 뭐 최저 시급보다 더 9,000원 이상은 줘야지 사람을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분식집의 특성이 메뉴가 되게 많고 재료 준비 관리할 게 많다 보니까 직원들을 좀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매장은 작아도 저도 이렇게 매장 보면은 바쁜 시간인데 직원들 항상 좀 많이 있어야 돼요. 예, 그만큼 또 준비해야 될 시기가 많고 끊임없이 손님이 이렇게 뭐 브레이크 타임도 없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건비 부담이 많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사장님도 고민하고 이야기 나눠주신 게 최근 들어서 이제 식자재비도 정말 많이 올라가지고 좀 고민이 된다고 그럽니다. 이 프랜차이즈, 이 퓨전 분식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가 700여 개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름 들으면 아실 겁니다. 예, 아마 아실 거예요. 예, 차마 여기서는 진짜 밝히고 싶은데 혹시 모르니까 이제 말씀 못 드리는데 굉장히 좀 유명한 이 퓨전 분식점입니다. 이렇게 상위 10%니까 거의 뭐 공고로 치면 엘리트죠. 우등생. 그만큼 사장님 또 노력도 하시고 가게를 또 읽어내신 그런 노력의 결과들인데 지금 사장님 요즘 좀 딜레마 내지는 또 고민이 또 많이 빠지신 것 같더라고요. 은퇴하고 5년 동안 거의 뭐 쉬지도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주방에서 이렇게 일하시고 계속 보내주셔서 물론 매출이 높은데 또 나가는 비용들 뭐 사실 뭐 자영업 하시면은 뭐 나가는 비용들 굉장히 많죠. 뭐 4대 보험도 인상되고 뭐 식자재 비용도 인상되고 뭐 인건비 오르고 또 임대료도 좀 높은 상황에서 이것 주고 저것 주고 이것 빼고 저것 빼니까 사실 남는 뭐 영업이익이라든가 순이익 비중은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제하면은 노력한 거에 비해서 가져가는 피, 예를 들어서 뭐 진짜 순수익 비중으로 하면은 한 15% 정도 내외인데 본인이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고생한 노력이라든가 보상의 결과로서는 좀 만족스럽지 못하고 예, 좀 힘든 상황, 예, 그런 거를 좀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물론 또 누가 보시기에는 이게 뭐 행복한 고민이다, 배부른 고민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아침부터 그 생각 없이 5년 동안 명예퇴직해서 이 분식 일이 되게 많거든요. 실시간도 없이 그렇게 하시는 또 사장님의 노고라든가 그거에 비하면은 또 노력의 결실을 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요즘 많이 좀 힘들어 하시는 뭐 이야기를 제가 뭐 좀 느끼고 있습니다. 좀 공감도 많이 되고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은 사장님의 뭐 고민에 대한 생각들도 같이 해보고 또 응원도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이 방송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뭐 이야기를 좀 주고 받았었는데 지금 뭐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죠.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매출은 오늘 어땠어요? 라고 했더니 사장님도 뭐 작년 지금까지 한 5년 동안 꾸준하게 그래도 유지가 됐었는데 올해는 지금 상황에서 매출이 한 50%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브레이크 타임을 갖게 됐다라고 웃어야 될지 우려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바로 앞에가 스타벅스거든요. 스타벅스 아시잖아요. 항상 바글바글하고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스타벅스도 오늘은 한산했다고 합니다. 참 이게 영향이 크고 전체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하루속히 이게 좀 잠잠해지길 바랍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오늘 뉴스에 입원 환자, 이 확진 환자 입원 환자가 또 완치를 한 걸로 나타나서 그나마 좀 다행이고 이런 것들이 좀 잘 돼가지고 얼른 좀 경기도 좀 회복됐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몇 가지 좀 이야기 더 해드리고 이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제하고 오늘 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또 구독자님이 좀 방문해 주셨습니다. 어제 방송도 출연도 해주셨는데 우리 사장님 김기용 사장님 그리고 사모님 오셔서 또 맛있게 또 음식도 드셔주시고 이 좀 한산한 저녁 시간에 또 말동무도 해주면서 자영업 이야기 나누면서 좀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이 자리 빌려서 또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요. 저는 또 내일 전주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새로운 브랜드 또 신메뉴 뭐 개발을 했는데요. 그것도 시식도 하고 새로운 뭐 트렌드, 외식업 트렌드도 좀 공부도 좀 할 겸 전주를 가게 되었습니다. 전주 가서 영상을 좀 촬영할 수 있으면 요즘 뭐 돌아가는 그런 내용들 또 신메뉴 출시에 대한 그런 뭐 평가라든가 시식 결과도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상가 번영에서 저도 알지 못한 새로운 뭐 이야기. 지금 학교 광주도 확진자가 2명 나와가지고요. 유치원 또 초등학교 학교들이 휴원을 하고 또 휴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도 파장이 오는 게 그 학교에 식자재를 납품해주는 그런 업체들, 그런 상인분들은 신선식품이라든가 유통기간이 짧은 제품들, 뭐 그런 제품들은 보존 기간 때문에 또 폐기해야 될 그런 처지
놓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라든가 또 어려움 그런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게 사회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들이 크구나.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자동차도 지금 부품이 중국에서 조달이 안 되기 때문에 공장 라인을 멈추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쌍용 자동차, 평택 거기도 멈추고 있고 현대차, 기아차도 일부 라인들이 좀 멈춰서는 이제 그런 산업적인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자영업에서도 그런 영향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 것 오늘 좀 제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요. 내일 목요일 금요일 되면 금요일 저녁 한 10시 전후로 해서 또 라이브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뭐 주제는 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뭐 엎친 데 덮친 이런 상황들 여러분들과 함께 좀 소통도 하고요. 한 주간의 주요 경제 이슈 그런 부분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저녁에는 제가 좀 치즈 닭갈비 하고 좀 술도 한잔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같이 이렇게 좀 술 한잔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라이브 방송을 준비를 한번 해볼게요. 시간 되시고 여유 되신 분들은 같이 금요일에 불금도 하고 또 이런저런 좀 이야기 좀 나누면서 같이 좀 고민도 하고 좀 스트레스 좀 풀어보는 시간,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영상으로 또 뵙고 또 금요일 저녁 10시 라이브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